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주식경제 채널로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죠. 86번가의 정광우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86번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냥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제가 예전에 지냈던 동네 지명이 이제 아. 86번가에서. 그렇습니까? 예. 예. 자, 경제는 안 좋다. 심지어는 뭐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 하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이건 뭐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최근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너무 높다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리고 네. 세부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에는 향후에 더 빠르게 좀 떨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주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안도의 랠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물가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 이것이 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 하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거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향후에 기업들의 실적은 뭐 안 좋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주식을 할 때 늘 비교를 하는 것이 악재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걸 항상 또 체크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 과거에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실적이 약 한 10% 조금 넘게 그 예상치가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라고 보았을 때에는 내년도 이익의 추정치 변화를 보게 되면 이미 고점 대비해서 8%가 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안 좋은 것은 알지만은 이에 대해서 반영도 한 8분 응선 넘게는 되어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침체라고 해도 얕은 침체도 있고 깊은 침체도 있을 텐데요. 아주 깊은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영이 많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주가는 항상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뭐 주가 흐름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이 나빠진다는 예상 누구나 하니까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렇다면 실적 추정치가 하향의 바닥 이거는 어떻게 그런 반전의 계기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달러 강세가 좀 멈추게 되면 실적 하향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업들도 더 이상 내수가 아니라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아져서 이제는 40%를 차지를 합니다. 예. 달러가 강하게 되면은 그들의 이익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추정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이익에 영향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서 보시게 되면은 달러가 한 20% 정도 벌써 강세를 갔습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되돌림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달러가 강세가 꺾이면 약간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기업들의 이익도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그러지만 뭐 이렇게 수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잘 돼서 좋아진다 이런 거는 과거 공식이었죠. 이제는 국내의 비중이 비슷하다 보니까 환율은 거의 뭐 중립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첫 번째 실적 하향에서 반전하는 계기로 환율 문제를 들으셨는데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 이 부분만 보면은 지난 일주일간 뭐 10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러면 이미 약세 진입한 거 아닌가요? 네, 특히 이제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응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 달러화에 대해 가지고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엔화 쪽도 아무래도 조금 추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유럽 쪽도 만약에 유로화가 조금 강세로 더 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매달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과연 어느 쪽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냐 이런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달러가 가장 지금 붐비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너무 몰려가면 별로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쪽에서 포지션들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제 나온 다른 전문가분은 뭐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달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펀더멘털을 지금 보게 되면 원래 항상 그 역시적 장세가 클라이막스를 지날 때에는 안 좋은 소식밖에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펀더멘털만 봤을 때는 그런 시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그런데 실제로 매매가 너무 쏠림이 있을 때는 좀 반작용이 크게 나타나는데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도 닷컴 버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포지션이다. 그런 말씀 추가하고 싶습니다. 예. 달러 변동이 앞으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달러 변동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그 글로벌 IB에서도 사실 추정하는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8에서 10% 변동을 하면 S&P 500 EPS가 한 1% 정도.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0% 정도 변동을 하면 한 3%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숫자가 작아 보이시겠지만 앞서 침체가 올 때의 이익 추정치 하향폭이 10% 조금 더 넘는 것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달러가 지금 20%가 강세를 갖고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게 아마 반대로 계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반전의 계기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인데요. 뭐 일명 리오프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중국 정부는 지난 주말 봉쇄 유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봉쇄 해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글로벌이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생각해 보시면은 2월에 전쟁이 시작이 되고 네. 3월에 상해가 엄청나게 봉쇄를 크게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 봉쇄를 풀게 되면 사실 이마만큼 경기 부양책도 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물론 리오프닝을 할 때 서구나 이런 곳들에 비해 가지고서는 아주 천천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정책을 보게 되면 뭐 일부에서는 PCI 면제를 한다든지 조금씩의 완화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도 지금 뭐 격리 기간에 대해 가지고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은 확실히 잡은 것 같고요. 좀 느리기는 하겠지만은 방향이 잡혔으니 또 중국의 특성상 계속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중국 그 많은 인구에 10,000명 확진자 나왔다고 저렇게 봉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뭐 7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 선수들이 딱 공항에 내리는데 우리 선수들만 마스크 쓰고 있고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분위기 같은데 중국만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자, 중국은 이제 뭐 한마디로 시장 경제에다가 계획 경제를 더한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안 좋을 때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책을 펴고 또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시작을 한 그런 마당이니까 코로나 봉쇄 해제 자체가 그만큼의 이펙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많이 속았습니다. 한다 그래놓고 안 한다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것은 진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추가로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보시면 독일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화이자를 일단은 중국 내 외국인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을 하기로 했고 추가적으로는 내국인에게 확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리오프닝은 화이자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 진성이지 않겠느냐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이 과거에 보시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 이익이 좋고 떨어지면 나빴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발표된 것이 그래프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빠르게 떨어져서 어느덧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방역이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서 경기가 그만큼 안 좋으니 좀 살려야 된다라는 당위성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데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은 뭐 민심에서 뭐 자유로울 수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유럽도 그랬고 이게 봉쇄하다가 풀리면은 보복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렇게 봉쇄를 해제하는 조치가 계속 이렇게 완화 조치가 나온다면은 인플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서구나 이런 데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급격하게 푼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하려는 방향을 봐서는 아주 천천히 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플레를 자극한다라기보다는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낮아지는 게 일단은 좀 바닥이 잡히고 그다음 서서히 회복하는 방향 그런 정도 수준의 속도에서의 완화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플레 자극은 그리 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비 수요가 마치 풍선 빵빵하게 불었듯이 이렇게 커져 있지만은 바람을 살살 뺀다면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차이나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에는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하고 차이나론을 결부해서 본다면 어떤 앞으로 전망이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10월부터 해가지고서 외국인 수급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이제 신뢰 하락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네. 있을 텐데요. 뭐 두 가지가 얼핏 보기에는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뭔가 연계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따로 나눠가지고서 봐야 될 주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트럼프 때부터 해서 계속 패권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도 이것이 짧게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 중국에 대한 비중은 글로벌에서 금융에서 점차 낮춰가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흥시장, 뭐 한국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제 생각에는 또 바라건대는 이제 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세 번째 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부르지만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이란 말을 언급을 했어요. 네, 뭐 네. 당장 뭐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세 번째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결자 해지인데요. 사실 가장 안 좋아지기 시작한 딱 그 시점이 전쟁이 시작하고 2월 달에.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간 선거를 보면서 이제 미국이 보게 되면은 외교 상대방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선거가 진행되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쪽이 생각보다 대단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좀 파워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보기에는 있다라고 여길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외교적인 문제가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도 비롯해서요 풀려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눌렀던 또는 뭐 세계 증시를 눌렀던 그 인플레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제로 코로나,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풀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더 나빠질 게 없다가 일단 첫째였던 것 예.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반대로 오다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이게 또 가속도를 내서 좋아질 때는 개선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조금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정광훈 대표께서는 얼마 전에 이 11월은 주식을 살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걸 봤어요. 네네네. 근거는 뭡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일단은 가장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의 각종 선행 데이터들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인플레가 한 4분기부터는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도 더 이상 과도하게 긴축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마침 이제 10월 중순 정도에 연준에서 여러 가지들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에는 조금 방향성을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게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부터 해서는 이제 주식을 조금 이제는 우리가 약세장의 마인드를 버리고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최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반전의 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86번가 정광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